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한글의 조형적 특징은 음절 단위로 모았으며 자음과 모음의 차이가 글자별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글은 네모틀 안에서 자음과 모음 글자가 규칙에 따라 가로로 결합하거나 세로로 결합하거나 가로, 세로, 종합적으로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한글의 시각적 특징에 주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의 위치와 구조가 가진 형태와 비례를 이용해 모아쓰기 체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 한글의 조형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한글 획의 각 명칭을 식별할 수 있다. 한글 자모의 개수를 세어본 적이 있나요? 모국어는 아마도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어릴 적에 글자를 배운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인지하고 생각해 본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글은 자음인 닭자 14자와 모음인 홀자 10자를 합쳐서 24개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복합 자음자와 복합 모음자가 붙게 되고 받침도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한글은 다양한 자음과 모음을 모아 쓰는 방식에 따라 가로 모임, 세로 모임, 섞인 모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모아 써진 하나의 낱말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소리를 일컫는 말로 존재를 하죠. 먼저 자음의 형태를 살펴볼게요. 자음은 기본 자음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며 기본 자음에 획이 추가돼서 새로이 14개의 자음이 구성됩니다. 구조적 특징으로는 정방형 내의 형태에 따라서 자모 합성 시 많은 공간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는 공간 수능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안에 놓여서 형태의 비례가 모두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은 결국 글자의 형태를 그릴 때 매우 많은 변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글의 기본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글의 자음, 모음의 개수를 한번 볼 건데요. 닭자인 자음 19자가 있죠. 기본 자음자, 기역에서 시작해서 희까지 끝나는 14자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 자음자는 5종류가 있죠.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자소 파생의 과정을 보면 그 5가지 닷소리에서 소리 낼 때 힘에 따라서 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음을 한번 보면요. 한글의 모음의 형태는 글자의 성격을 결정짓게 됩니다. 모음은 선의 성격과 함께 글자 내에 하나의 방향을 주게 되는데요. 김진편 선생님은 이를 수직형과 수평형, 혼합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분 방식은 한글 활자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한글의 모음은 종성과 합성되면 비례가 변하고 이 비례의 변화는 방향감을 바꾸는 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 야, 여, 이, 에, 예는 세로 획이 강조가 되는 수직형 구조를 보여주고 우, 요, 우, 유, 으는 가로 획이 강조되는 수평형 구조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와, 왜, 위, 왜, 워와 같이 혼합형도 있죠. 호자 모음 21자와 받침자 27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모음자, 복합 모음자 각각 10자, 11자가 있고요. 그리고 받침 27자 중에 기본 받침, 그리고 겹받침, 쌍받침 이런 형태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나열해 놓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틴 알파벳의 블랙레터가 납작한 펜으로 그려진 형태에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한글 세리프체에 해당하는 바탕체는 붓으로 쓴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한글의 획은 보통 7개의 기본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가로획, 세로획, 그리고 삐침, 파임, 점, 치침, 그리고 고리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죠. 한편으로 이러한 운필적인 배경을 배제하고 형태적으로만 한글의 획을 살펴보면 크게 점, 수평선, 수직선, 그리고 좌향사선, 우향사선, 원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
구조적으로 성격을 부여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글꼴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폰트를 선택하게 될 때 그 목적에 맞는 폰트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죠. 각각의 이름들도 붙여져 있는데요. 그 형태별로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줄기라는 용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형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로줄기는 닭자를 이루는 가로로 된 모든 줄기를 가리킵니다. 세로줄기는 닭자를 이루는 세로로 된 모든 줄기를 가리키겠죠. 이음줄기는 닭자의 가로줄기가 다음 닭자나 아니면 기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휘어진 줄기를 말합니다. 곁줄기는 세로 후자에서 밝은 소리나 어두운 소리를 구별하도록 하는 그 기둥에서 붙은 짧은 줄기를 말하죠. 쌍곁줄기는 기둥에 붙은 두 개의 곁줄기를 말합니다. 윗곁줄기는 쌍곁줄기의 위에 있는 곁줄기를 말하죠. 그리고 아랫곁줄기는 쌍곁줄기에서 아래에 있는 곁줄기입니다. 기본 줄기는 글자의 맵시나 성격을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가장 적은 수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덧줄기에서 키역이나 티역에서 본래의 기역, 디귿 모양의 덧붙은 줄기를 덧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걸침은 두 개의 세로줄기 사이에 걸친 가로줄기 혹은 두 개의 기둥 사이에 곁줄기가 형성이 되고, 쌍걸침은 두 개의 기둥 사이에 걸쳐진 두 개의 걸침을 얘기합니다. 아래 걸침은 쌍걸침 아래에 있는 걸침을 얘기하죠. 이렇게 용어들이 다 각각 이름 붙여져 있는데요. 또 다른 형태에 대한 용어도 있죠. 돌기는 줄기 끝에 삐쳐진 부분입니다. 비침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껴지는 줄기이고요. 내리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껴지는 줄기입니다. 굴림은 줄기가 꺾여져 있는 부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줄기하고 또 대응되게 기둥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기둥은 홀자를 이루는 세로로 된 모든 줄기를 또 따로 떼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글자의 전체 힘을 지탱하는 역할에서 비롯된 이름이 기둥인데요. 짧은 기둥은 홀자를 이루는 세로 줄기에 짧게 붙은 기둥을 말하고요. 겹기둥은 홀자에 두 개가 모인 기둥을 말하죠. 바깥기둥은 겹기둥에서 바깥쪽으로 나 있는 기둥, 안기둥은 겹기둥에서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보는 홀자를 이루는 가로로 된 모든 줄기를 말하는데요. 이 보라는 용어는 건축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기둥과 구조가 어울리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여기 보에서 더 확장돼서 이음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섞인 모임 글자에서 다음의 기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휘어진 보를 말합니다. 동그라미 형태가 한글에는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응하고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글 이응은 동그라미에 가까운 이응의 둥근 줄기를 말하는 것이고, 타원 이응은 타원으로 된 형태를 말하고, 바깥 이응은 줄기 바깥의 이응을 말합니다. 안 이응은 줄기 안쪽을 말하겠죠. 그리고 상투라는 것이 있는데요. 붓글씨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응에서 튀어나온 형태가 꼭 사람 머리에 상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한글 활자 디자인을 할 때 균형감의 문제가 고려돼야 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각 위치들이 합쳐졌을 때 자모의 위치나 크기가 각기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균형을 맞추면서 무게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특히 획의 수의 차이로 나타나는 글자의 밀도 차이는 한글 글자체 디자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를, 니, 빼 이 단어들을 비교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도의 차이가 분명히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다른 예로 빼 아니면 쇳 발음하기도 어렵죠. 횟 이런 조합의 글자들은 획이 굉장히 많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글자들은 한정된 활자 틀 안에서 획을 빼곡히 채우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낱자의 균형과 전체 글자들과의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글자들과의 균형을 맞추는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영향으로 한글은 라틴 알파벳과 같이 표음 문자이면서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상형성이라는 두 가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소리 글자이면서 동시에 자음은 입모양의 형태를 모음은 천지인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한글은 자모가 합성된 모아쓰기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글에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조상 세 개의 층위를 이루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이상 획을 구성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자는 이러한 획의 제한이 없습니다. 상형 문자이기 때문인데요. 라틴 알파벳이나 한글과 같이 표음 문자는 생략할 경우에 의미 전달이 바뀌게 됩니다. 기호를 변형하면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라틴 알파벳에서 M에서 획을 하나 생략하면 그냥 N이 되죠. 하지만 한글에서 나에서 만약에 획을 하나 생략하면 니가 되거나 아니면 추가해서 다나 너가 되기도 합니다. 한글 자모의 합성은 가로 모임, 세로 모임, 섞인 모임의 세 가지 꼴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받침이 포함이 되면 가로 모임 받침, 세로 모임 받침, 섞인 모임 받침의 총 6가지 방법이 따르게 되죠. 이 6가지 합성 방법에 자음과 모음을 대입하면 자모의 획수나 글자의 내부 공간 및 작용 공간을 규정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다른 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자모 합성 형태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네모 공간에 어떻게 글자가 획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민글자, 받침 글자, 가로 모임 글자, 세로 모임 글자, 섞인 모임 글자 이렇게 있는데요. 민글자는 받침 닥자가 없는 낱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이라는 뜻은 덧붙여 딸림이 없다는 우리 순우리말인데요. 받침 글자는 받침 닥자가 있는 낱글자를 말하겠죠. 가로 모임 글자는 첫 닥자와 홀자가 가로로 모인 글자. 예를 들면 가, 나, 랑 이런 글자가 될 것이고요. 세로 모인 글자는 첫 닥자와 홀자가 세로로 모인 글자를 말하니까 를, 오, 류, 굴 이렇게 세로로 모여 있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섞인 모임 글자는 첫 닥자와 홀자가 가로와 세로로 모인 글자, 와, 과와 같은 글자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가 가진 조형적 특성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조합과 모듈의 개념입니다. 라틴 알파벳은 낱자가 가로로 모여 낱말을 이룰 때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지 않는 26개 낱자들이 순차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글자가 되고 그 음절이 모여서 단어를 이룹니다. 그리고 받침이 들어가면 또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조합의 형태가 다양해지죠. 그래서 한글의 조형적인 특성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어와 같이 1차원적으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고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 공간 속에서 낱자를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아쓰기라고 하죠. 그래서 한글 활자는 라틴 알파벳 활자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정된 활자 틀에 낱자 하나가 구성되기 위해서 알파벳은 글자 모양의 특성과 형태만 고려를 한다면 한글은 2개에서 4개의 자모가 모여서 하나의 낱자가 놓을 공간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글자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기준선이 필요하겠죠. 글자는 각각의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일정하게 배열된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라틴 알파벳에서는 베이스라인에 있었죠. 베이스라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받침 밑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받침이 없는 가로 모임, 민글자가 있는 것과 같이 모임 형태에 따라서 구조가 다르게 만들어지죠. 따라서 한글에는 글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게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기본선들을, 기준선들을 살펴보면
윗선, 첫 닷 윗선, 첫 닷 밑선, 그리고 무게중심선이 있죠. 그리고 받침 밑선, 보선, 받침 밑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중심선이 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글자 기준선을 바탕으로 낮자의 활자가 만들어집니다. 활자에서 특히 한글의 무게중심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각적 보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요. 시각적 보정이란 일종의 착시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나 도형이 불균형해 보이거나 조화롭지 않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상으로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지만 특정한 형태가 왜소해 보이거나 위치가 달라 보이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마른 목골을 하나의 선 위에 놓았을 때 다른 도형들은 정사각형에 비해 작아 보이죠. 그래서 전체 너비가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보이게 조절하면 균일한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물리적으로 삐져나온 부분은 인간의 눈이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각 삭제라고 합니다. 한글의 조형적 형태는 라틴 알파벳과 비교해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활자의 밀도에도 큰 차이가 있고 배치되는 균형감도 다른 것이죠. 학습 정리 1.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에 따라 가로 모임, 세로 모임, 섞인 모임으로 구분하고 모아 써진 하나의 낱말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뉜다. 2. 한글 창제 원리가 가진 조형적 특성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조합과 모듈의 개념은 디자이너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는 요소이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3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